안녕하세요, 양부현입니다. 오늘은 남양주 왕숙을 왜 주목을 해야 하는지 완벽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동탄, 기흥, 구리까지 정부 규제가 들어가면서 대출을 포함하여 집값을 막아보려는 정부의 시도 덕분에 집을 구하려는 엄한 사람들마저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외곽 지역에 있는 3기 신도시의 경쟁률은 더욱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3기 신도시 과연 되냐? 왜 들어가냐 하면서 조롱하신 분들 꽤 많았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 부동산 규제는 많아지고 대출은 점점 막히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각광받고 있는 3기 신도시, 그 중에 동북부의 왕숙 신도시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최근에 왕숙 부분으로 해서 3기 신도시 너나 들어가라. 그때 당시에 댓글을 많이 다신 분들이 많이 계셨죠. 지금 뭐 2만 회 이상 조회수가 나왔고, 저희가 왕숙 신도시를 한 게 벌써 1년 몇 개월 전인데 지금 시기가 많이 변했죠. 그래서 입지적으로도 포천과는 구리에서 지금 안성까지 제2경부라는 부분도 개통이 됐고 8호선도 완공이 돼서 운행 중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또 9호선이 올라가서 왕숙 1지구, 2지구 다 들어가는 부분이 될 거고, 그 또 차후에는 6호선이 연장돼서 왕숙 1지구가 아닌 2지구 쪽으로 또 연장해서 들어갈 또 예정도 있기 때문에 향후 이쪽 부분들도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전에 분양가 대비해가지고 그때 주변에 다산신도시가 3억대 분양했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다산신도시가 9억 5천 10억대 34평 기준이 그 정도 갑니다. 그때 최초에는 5억대 했죠. 5억대 분양하는데 너 나가라고 하셨던 분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이 10억대 갈 수밖에 없고, 건축비가 상승돼서 6, 7억 내신다고 해도 10억 이상 갈 수밖에 없는 입지고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보시지 못하면 돈은 버실 수가 없는 겁니다. 단언컨대 이 부분을 보실 줄 알아야만이 돈을 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서 주변 시세 대비 7, 80%를 낮게 책정해줘서 신도시를 공급한다니까, 이런 부분에서 신혼부부나 청년들은 정말 하셔야 되고 무조건 돈을 버시면 당연히 첫 번째로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혜택을 준다는데 굳이 그 혜택을 갖다 발로 찰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건 바보라는 거죠. 단언컨대 그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덕의 시세 차익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남 교산이든 창릉 신도시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3기 신도시에서 순위도가, 인기도가 떨어지는 인천 대장이라든지 인천 계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시세 차익을 내가 조금 높고 낮고, 내가 남들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오르냐 적게 오르냐 이 차이인 거지, 근다고 마이너스 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경제가, 우리나라가 딱 망하지 않는 이상 일부는 좀 초기에 꺾일 수도 있고 이게 조정받을 수 있는 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 상기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지구인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는 1기, 2기 신도시와 달리 3기 신도시는 그야말로 서울을 빠르게 20-30분 안에 돌파할 수 있도록 만든, 거기다가 자족까지 할 수 있게 해. 거기다 대공급으로 인해 많은 세대수까지 여기서 플러스로 많아진 인프라를 통해 자족 기능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버린, 그야말로 신도시의 끝판왕을 만들겠다고 이를 갈고 나온 게 3기 신도시인데요. 그 중에 왕숙 신도시는 강남의 핵심 상권을 20분 안에 돌파할 수 있고, 옆에 바로 송파구, 광진구, 구리시, 하남시, 강동구, 노원구 이 안에 미리 형성된 상권 인프라까지 연계하며 대규모 물량이 공급되기 때문에 관심을 집중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남양주는 산림 지역이 많았고 별내, 진접, 호평, 마석, 금곡, 덕소를 포함한 짜잘한 도시들이 붙어있는 것도 아닌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고향 일산 신도시, 그리고 부천, 성남 어느 방향이든 항상 무시를 받았었는데요. 그 이유는 남양주는 집중적으로 핵심 상권과 인접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전 남양주는 그저 공기 좋은 곳에 카페 즐기러 가는 곳이다, 공기 좋은 곳에 은퇴하고 조용히 사는 곳이다 등등 입지가 너무 넓었기 때문에 동북부에서도 차라리 노원구, 도봉구를 가는 게 훨씬 좋다 할 정도로 입지
면에서는 볼품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전에 남양주는 교통 인프라뿐만 아니라 생활권 자체에 대형마트도 가기 너무 멀고 떨어져 있어서 자족적인 생활 인프라가 너무 필요했거든요. 인프라가 부족해서 바로 옆에 구리를 가거나 또는 별내지구, 진접지구를 이용했어야 했는데 이런 남양주에 구리와 강동구에 가장 인접하여 왕숙 1, 2지구를 개발하고 더불어 강남권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GTX 비노선을 뚫겠다고 하니까 남양주 입장에서는 역대급 호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원래 그냥 공기 좋고 은퇴하기 살기 좋은 동네였는데 이제는 그냥 아예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잖아. 강남에서 20-30분 출퇴근하는데 애들 키우기까지 좋은 환경이라고? 와, 바로 들어가야겠다 할 정도로 왕숙 신도시의 출범은 성공 그 자체였습니다. 최근에 2026년 지방선거 이후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왕숙 신도시를 방문하여 왕숙 신도시를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하고 일자리, 주거, 교통, 생활 인프라까지 자족형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추진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 머나먼 왕숙 신도시의 이야기는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3기 신도시의 핵심은 바로 교통입니다. 바로 서울에 진입하기 가장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입지 다음 바로 교통일 수밖에 없는데요. 왕숙은 교통이 어떻게 포진되고 발전이 될까요? 남양주는 인근 경기도 진입하기 쉬운 곳이 별내, 구리, 노원, 중랑 이렇게 끝이었습니다. 강남, 송파 그렇게 가까운 곳을 뺑 돌 정도로 지하철 노선도 너무 힘들었고 심지어 차로 간다 해도 출퇴근 시간 도로까지 막히는 어려움을 달고 살았는데요. 지하철 교통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호선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뚫린 진접역을 포함한 4호선 그리고 별내 갈매로 갈 수 있는 경춘선, 배차 간격이 해린 경의중앙선 이게 전부였습니다. 사실상 서울 주요 업무지구를 가려면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는 게 핵심인데 이 경의중앙선도 완전 밑에 외곽 지역에 있어서 이용하기도 너무 힘들었고요. 이런 남양주가 24년부터 교통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24년 8호선 연장이 되고 별내선 광역철도가 생기면서 강동 지역과 연계를 하게 되고요. 뺑뺑 돌아가야 하는 별내와 구리조차도 이제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 송파권, 강남권을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했던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편리함을 주었죠. 그동안 뺑뺑 돌아갔던 송파 강남을 이제는 25분, 45분 만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로 완벽하게 이제 남양주 교통의 핵심 끝판왕 GTX 비노선 왕숙역을 뚫고 여기에 묶고 더불어 9호선까지 연장을 한다고 하니 이제 남양주 내에서도 인천처럼 교통의 허브와 강남권 돌파가 너무 쉽게 생기게 된 거죠. 왕숙 1지구와 2지구가 처음 생길 때 아니 저기다가 땅을 밀어버리면 도대체 누가 가서 살으라고 하는 거야? 그냥 이전에 남양주 느낌이잖아. 다 떨어져 있는데 누구 좋으라고 저렇게 떨어놓냐? 이렇게 조롱을 했는데요. 이제는 1폐역을 포함한 9호선 연장, GTX 비노선, 8호선 연장까지 아예 여론이 탈바꿈이 되어버렸죠. 아직까지 삽을 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삽을 뜨고 지금 시작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경춘선이 있는 라인까지 지금 GTX 비노선이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2031년 개통이죠. 서울역과 연결되면서 왕숙지구까지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편은 1, 2 신도시보다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하철 9호선입니다. 연장되는 거죠. 지금 강동 쪽으로 쭉 개통이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강동 쪽에 명일역 쪽 그쪽 라인이나 강동 지구 쪽으로 개통되는 거는 뭐 28년도에 개통 예정입니다. 강동에서 하남을 거쳐서 다시 남양주 왕숙지구 1, 2지구까지 올라가는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27년도에 상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완공 목표는 원래는 31년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환경영향평가하고 토지보상하고 한강으로 가는 수중 터널의 어떤 지반조사 여러 가지 그런 부분까지 한다고 하면 32년에서 3, 4년 뭐 5년 이 정도로 예측이 되지 않을까 개통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기존 경춘선과 경의중앙선을 서로 연계가 되는 거죠.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지고 1, 2기는 어떻게 보면 미래 신도시 송파 뭐 꿈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13년 차입니다. 지금 8호선에 지금 남위례역 쪽 말고는 위례 신사선도 아직까지 지지부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여기는 좀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1, 2 신도시에 비해서 자족 기능을 갖다가 배로 갖춥니다. 상기 신도시에 그만큼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기업을 많이 유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근데 왕숙 신도시는 지금 최근에 확정된 부분들이 카카오 AI 데이터 센터 플러스 우리금융의 지금 R&D 센터 등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투자 계획이 지금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자리가 2,500에서 한 3,000개 일자리가 창출 효과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추구의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 예정이고, 자족이나 상업용지도 확대해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기대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했을 때 그만한 메리트가 있나요? 라고 하신다고 하면, 인근 주변 시장이 별내라든지 다산이라든지 구리 갈매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까운 부분이 가장 최근에 지어진 게 다산 신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25평대는 4억대, 그 다음에 30평대는 5억 중후반대에 진행이 됐거든요. 다산이 지금 봤을 때 지금 얼마냐면 이편한 세상 자이라고 있습니다. 자이가 25평 기준 8억 초반에 형성되고 있거든요. 7억 후반대까지 다 거래가 최근에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억까지 형성됐는데 5, 6년 넘은 부분이고, 그 입주까지 하면 10년 정도가 차이가 나죠. 10년차 건물이 왕숙지구에 지금 3억 몇천하고 시세 차이가 난다? 앉아서 지금 3억 몇천을 벌고 4억 정도 벌고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4평형은 스테이트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은 9억 9천, 10억까지 거래가 됐기 때문에 12억대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조금 다운돼서 최근에도 10억까지 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본다고 하면, 아니 5억 후반대에서 여기도 뭐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4억 매천 정도 시세 차익을 바라보고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호재는 확실히 쌓이고 있지만 아직은 신도시가 생기려면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 많게는 또 7년까지 걸리는 그런 신도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성된 모습은 아니지만 실제 체감되기까지는 당연히 3년에서 5년 이상이 걸리고, 입주 시점은 28년도 이후입니다. 그때가 본격적인 분수령으로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부족하고 미흡하다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동북부의 제일 강자는 앞으로 왕숙지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북부의 1등이 누구냐? 왕숙지구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신생하고 자라나는 과정이 지금 필요한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입지도 좋은데 교통도 완벽하게 배치하겠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왕숙 신도시 분양가는 얼마일까요? 왕숙 신도시는 현재 공급 물량 대비 청약은 아직 한참 남은 상황인데요. 실제로 왕숙 2지구를 포함하여 남아있는 공급 청약 자체가 언제 진행될지 모를 정도로 관심에 비해 본 청약 물량이 현저히 적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왕숙 신도시 최근 청약 분양가 기록을 보면 55 타입 신혼 희망타운을 볼 때 3억 후반대와 4억 중반대, 왕숙 2 A-1 왕숙 아테라는 59 타입 5억 초반대와 74 타입 6억 초반대, 그리고 84 타입 약 7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숙 2 A-3 또한 민간 분양 정보를 보면 59 타입 약 5억 초반대, 74 타입 6억 중반, 84 타입 약 7억 중반을 기록하며 준수한 분양 가격을 기록하였는데요. 서북부의 창릉과 비교하며 비슷하거나 초반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공급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서울 공급은 적어지고 27년, 28년 이후에는 서울 주거수 공급이 현저히 계속 떨어질 전망으로 보이고 있어서 가격 또한 이전 분양가처럼 과연 들어갈 수 있겠냐 싶을 정도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왕숙의 핵심 입지를 선점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A-24, B-17 블록을 제외하고는 아직 분양조차 시작하지 않아서 A-17을 포함하여 앞으로 공급되는 아파트 가격이 얼마일지 더 면밀히 체크해야 할 듯 싶습니다. 진접지구는 어떨까요? 진접 2지구 A-7 블록 같은 경우는 59 타입 약 4억 2천 정도로 분양가를 기록했는데요. 왕숙 중심 지역인 퍼스트 1단지, 2단지
마찬가지를 포함하여 28년 5월, 8월 각각 입주 예정을 두고 있지만 인근 공급 분양 또한 진행 예정인 곳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왕숙 자체가 어떻게 변모를 할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기 신도시 속도전을 본격화시키고 역세권 중심으로 신혼부부와 청년 그리고 주거 공급을 대거 확대를 목표로 잡고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정보다 3기 신도시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조금 일단락된 상황에서 분양가 상승률에 비해 더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이런 상황일수록 경쟁률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정부 부동산 규제 또한 점점 조여오고 있기 때문에 인근 3기 신도시 또한 사람들이 발빠르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관망해보는 입장입니다. 분양가가 5억에서 6억 하는 왕숙 신도시, 그럼 과연 얼마나 오를까요? 주변 시세를 관측해보면 2026년 기준으로 다산역 대장 아파트인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 아파트는 34평 기준으로 약 10억 5천만 원으로 우상향 중이며 위쪽 별내 또한 별내 자이더 스타 아파트 35평 기준 가격 11억을 맴돌고 있기 때문에 왕숙 또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는 최소 12억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리랑 비교하면 왕숙은 과연 얼마나 메리트가 있고 과연 얼마나 오를까요? 지금 최근에 여기 옆에 보시면 롯데캐슬입니다. 최근에 분양을 했는데 완판을 때렸죠. 이건 26년 3월에 입주를 합니다. 최근에 분양을 한 게 아니고 좀 예전에 분양을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59평형 타입이 얼마? 6억 4,500. 그 다음에 8위 타입. 지금 저희가 30평형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냐면 지금 8억 6,900. 민영 아파트에 재개발을 했는데 민영 아파트가 붙어서 분양을 했는데 지금 30평대는 8억 6천대. 그럼 취등록세까지 발코니 확장비까지 9억대가 나오신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25평 타입은 7억대 정도 나왔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정말 잘 산 거 아니야? 맞습니다. 지금 주변 시세 대비 보자고 하면 똑같은 입지 여건인데 입지가 비슷한데 똑같은 구리역인데 30평대의 시세 차익 13억대라고 본다고 하면 9억 들었다고 해도 4억의 시세 차익을 벌써 입주하기 전에 벌써 4억이 시세 차익을 형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약을 들어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수익이 이렇게 높아진 겁니다. 청약을 들으신 분들은 당연히 청약 가점이 어느 정도 있다, 신혼부부다, 그 생애 최초다,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분양을 받으셔야, 서울 지역이든 경기 지역이든 분양을 받으셔야 내 수익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계약금뿐이 없어요. 중도금도 없어요. 잔금도 없는데 왜 어떻게 받아요? 잘 생각해 보시죠. 동탄 같은 데도 분양가가 34평형이 지금 4억대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실거래가가 17억 후반대입니다. 약 18억대까지 호가는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벌써 시세 차익으로 4배가 형성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뭐였을까요? 미분양이 났습니다. 동탄 쪽에서는 미분양이 났었죠.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이런 분들은 청약을 받으시면 최초의 계약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중도금은 중도금 대출이 되고 잔금 때는 이렇게 시세가 오른다는 거죠. 시세가 올랐기 때문에 이 분양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시세가 오른 그 시세가로 또 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그 금액의 DSR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기가 수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청약이 서울 지역뿐만 아니고 경기도, 그 다음에 공공, 지금 상기 신도시 이런 부분에서도 청약이 유리하다는 부분입니다. 남양주 왕숙 투지구입니다. 1지구는 우에 있죠. 우에가 여기가 1지구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다산이 있고 예전 고농역이 있고 여기가 왕숙 2입니다. 지금 왕숙 2 롯데캐슬도 저렴하게 매입해서 시세 차익을 봤는데 구리역에서 조금만 오면 여기입니다. 왕숙. 여기는 교통편에서는 당장은 불편할 수가 있겠지만 나중에 9호선까지 올라오죠. 지금 현재 분양가가 34평형이 얼마죠? 5억 6천
5,330만 원입니다. 아까 거기는 지금 30평형이 8억대 분양해서 대략적으로 9억까지 들어갔죠. 그러면 이거는 발코니 확장 취등록세 내면 6억대 들어간 겁니다. 구도심에 민영을 들어가시게 되면 인간이 개발한 이 사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경기도권은 8억대 형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기 신도시는 얼마에 형성됐다? 5억대에 형성되어 있다. 초기에 자본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상기 신도시 왕숙이나 교산이나 창릉, 인천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이런 부분을 들어가시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가격이 구도심이나 이런 경기도권 웬만한 민간보다 이 공공이 훨씬 저렴하고 시세 차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투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쪽을 보시면 그 지금 구리처럼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세가. 근데 여기는 6억대, 저기는 얼마에 분양을 받으셨다? 8억대 분양 받아서 9억 정도 들어가셨다. 여기는 차익이 벌써 3억 차이가 납니다. 초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3억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초기에 3억을 내가 떼얹고 대출 이자에 원금까지 내시려고 하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상기 신도시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20평대 보겠습니다. 20평대 보시면 얼마예요? 여기 분양가가 지금 4억대입니다. 예전에 분양한 거는 3억대, 위치에 따라 틀리는데 3억대도 있습니다. 근데 얼마예요? 20평대는 4억대. 아까 거기는 얼마였죠? 6억대 들어가서 7억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취등록세에도 4억 한 3, 4천 분이 안 됩니다. 거기는 지금 7억대 들어간 거고 여기는 많이 들어가야 4억 5천, 2억 5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부담감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가격은 똑같이. 왜 그러냐면 여기는 구도심이고 여기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게 신축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입지가 8호선이 있지만 여기는 9호선이 들어오고 똑같은 경춘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이 중장기적으로는 이쪽이 더 호재거리가 많죠. 그런데도 뭐다? 공공이 나라에서 그래서 내가 10억이면 저렴하게 20, 30% 공급을 해주겠대. 근데 왜 안 받는 거냐고요. 그리고 구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 내가 돈 다 주고 어깨에서 다 사시겠다? 바보죠. 이게 바보천치가 하는 소리입니다. 양 대표는 이 채널에 오신 분들은 부동산 쪽에서 벌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에 지금 보시면 구축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재건축 연한이 된 구축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들 많은데 내가 신축 아파트 사야 될까요? 진짜 돈 많으면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왜 그 돈을 거기다 씁니까? 다른 데다 써야죠. 공공을 받을 수 있다. 그럼 공공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 남는 돈으로 다른 걸 또 투자를 하셔야죠. 자산을 늘려가시라는 부분입니다. 그 돈으로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데 왜 거기에 다 투자를 하시냐는 거예요. 이러실 수 있습니다. 어디다 투자를 해야 합니까? 구리에서 투자를 한다면 구리 같은 경우는 구상권이지만 교문동 쪽하고 수택동 쪽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옛날에 학원가가 있어서 잘 형성돼 있습니다. 당자 호수공원 쪽에 보시면 학군이 좋습니다. 이쪽으로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어서 가격이 구 아파트인데도 말씀드렸듯이 30평대가 13억까지 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가 신축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13억 대인데 구축 아파트인데도 얼마가 간다? 신명 아파트가 12억 6,500, 호가는 13억까지 가고 있습니다. 몇 년 된 아파트죠? 26년 차 아파트입니다. 이쪽을 더 선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어디를 투자해야 된다? 돈 다 주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쪽을 보셔야 합니다. 구리는 서울권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김포가 이 서울시에 편입되는 거 아니냐고 말들이 무성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오히려 구리가 더 위치적으로 훨씬 가깝습니다. 동탄보다도 물리적 거리 위치가 훨씬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는 좀 사람들이 구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구린 게 절대 아닙니다. 구리라는 거는 9개의 리가 만들어져서 만나서 합쳐져서 구리라는 진짜 이름이 명칭이 된 겁니다. 상권이 잘 형성돼 있고 학군도 괜찮고 여기에 왕숙천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성이 잘 돼 있습니다. 투자를 하시려면 구리 같은 경우는 여기를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분양을 할 곳입니다. 구리역의 하이니티 리버파크입니다. 지금 현재 철거를 하고 있죠. 입주는 29년 12월 달입니다. 몇 세대냐면 3022세대입니다. 세대 수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왕숙천의 구리역
역가도 가깝고 세대수에서 당장은 어반하고 롯데캐슬이 대세가 되겠지만 향후는 어디다? 이쪽이다. 이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은 당연히 공원도 있고 소중고도 가깝고 왕숙천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다 뭐냐면요, 억자 상권입니다. 상권도 가깝다는 거죠. 구리 쪽에서 보았을 때는 세대수가 엄청 큰 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눈여겨보시고 분양을 받으셔도 충분히 시세 차익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왕숙지구 그래요. 좋은 건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왕숙 1이 좋냐 2가 좋냐 어디를 들어가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아직 분양도 많이 남아있고 문제는 입지를 어떻게 선점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해답 바로 드리겠습니다. 1지구가 좋아질까 2지구가 좋아질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갈릴 수밖에 없는데 향후에는 같이 상승해서 왕숙 1지구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입지적으로는 왕숙 2지구가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산 쪽하고도 가깝고 양정역 역세권도 개발이 되고 9호선도 올라오는 그 시기에 맞춰서 왕숙 2가 다산 별내 이런 입지의 옆에 있기 때문에 훨씬 좋지만 세대수 부분에서 6만 8천 세대에서 일부만 왕숙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1지구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1지구가 세대수가 훨씬 크고 더 광활하고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가격도 덜 떨어지고 올라도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늦지는 않았죠. 왕숙 부분은 늦었다고 할 수가 없고 이제 시작 단계니까 당연히 늦은 부분이 전혀 아니다. 그리고 민간 분양하고 공공하고 비교했을 때 공공이 다 당연히 쌀 수밖에 없죠. 더 저렴하게 지어야 저렴하게 공급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쪽은 토지를 갖다가 조성을 하고 여기에 용적률을 하는 LH든 SH든 나라의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데니까 이쪽이 당연히 더 싸게 매입할 수밖에 없고 일반 민간 분양은 거기에 이득분을 붙여서 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 지금 분양가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공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은 당연히 무조건 민간보다 더 저렴하게 사실 수밖에 없고 건축비 인상은 불보듯 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여기에서 공공이 제일 낫다. 그러니까 공공은 당연히 필수다. 예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삼성동 아이파크 전현무가 사시고 기본 4,50억대 됐죠. 그때 당시에 최초의 삼성동 아이파크도 미분양이 났던 부분입니다. 원래 8억 몇천의 분양가가 현금 주고 사면 6억 몇천에 들어갔던 예전의 분양가예요. 그게 지금 기본이 40매덕에서 50억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당연히 미분양도 당연히 투자를 하는 게 훨씬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장 신도시 가능하죠. 청약에 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약을 집어넣은 기간, 내가 부양 가족을 얼마나, 만약에 남편도 있고 애도 있고 그런 가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가점 순위에서 당연히 생애 최초로 지원 가능하지만 가점에서 낮기 때문에 당첨되기는 쉽지가 않겠죠. 내 가점을 늘리는 방안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지금 대장 신도시가 만약에 분양을 하지만 단기간에 다 몇만 가구를 한꺼번에 청약을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회가 많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셔가지고 계획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보통 청약에 당첨되려면 만점자도 있고 70점대에서 80점대가 많이 당첨이 됩니다. 청약을 들면 1년에 2점, 2점 이렇게 가점이 계속 늘어나고 부양가족도에 따라서 또 가점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곳이 있다고 하도 당첨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연습 삼아서 계속 그런 부분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어느 단계에 왔을 때는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진짜 아무 곳이나 넣으시면 안 됩니다. 한 번의 기회가 있고 당첨됐는데 내가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연습 삼아서 넣었는데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원하는 곳을 계속 꾸준히 들어서 만약에 원하는 곳을 지원을 하시면 언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왕숙 신도시에 대해 다양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왕숙 신도시는 다방면으로 보았을 때 정말 완벽한 자족도시로 기대감을 받을 만한 도시인 건 확실합니다. 3기 신도시는 교통 플러스로 항상 입지를 제일 좋은 곳을 선점하려
조경하려고 했는데요. 왕숙 신도시는 왕숙천이라는 큰 강을 중심으로 한강까지 다양한 조경 가운데 조성된 신도시이기 때문에 살기가 너무 좋은 도시입니다. 옆에 별내와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왕숙 신도시와 같이 살기 좋고 역도 잘 되어 있고 인프라도 잘 형성되어 있지만 왕숙에 비해서 세대수도 적고 크기도 왕숙이 넘사벽이기 때문에 남양주에서 자족도시의 끝판왕 그리고 완성은 아마 왕숙 신도시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3기 신도시 중 이러한 입지와 살기 좋은 환경에 비해 가성비가 좋은 신도시인 왕숙 많은 경쟁률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몇 가지 리스크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아직 GTS 비노선을 포함하여 9호선 연장 31년 개통을 목표로 두고 공급 또한 소화하려고 최대한 속도를 끌어모은다고 할지라도 이 퍼즐들이 정말 시기에 맞게 반드시 맞아야 하는 도시인 건 확실합니다. 왕숙 조감도를 보셨을 때 왕숙 신도시 자체의 부지가 너무 넓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통의 박자가 안 맞기 시작하거나 혹여나 밀리게 된다면 불편함을 감수하는 부분들이 많고 또 주거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급 물량을 쳐내는 것에 불안감이 증진될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반드시 교통의 개통 시기가 잘 진행이 돼야 되는 건 확실합니다. 간혹 신도시 교통 연장 또는 착공 자체가 미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입주를 먼저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며 도시 자체가 교통 인프라가 미비해진 상태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반드시 중간마다 잘 체크하셔서 왕숙을 주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숙지구의 청약 일정, 입주자 최근에 A1, A2 블록 했죠. 이 부분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갖다가 2025년 7월 24일 날 했습니다. A1은 8월 4일, A2는 지금 8월 6일에서 8월 8일까지 했죠. 당첨자 발표 및 그 계약 체결을 순차하자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입주 예정일은 28년 8월입니다. A1 블록 같은 경우는 일반 공공 분양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 일반 공급이 약 139가구였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A2 블록 같은 경우는 신혼 희망타운이죠. 소형 평형이 46제곱미터 그 다음에 55제곱미터 타입입니다. 신혼부부하고 예비 신혼부부 대상으로 그 다음에 또 한부모 가정 이런 부분으로 특별하고 일반 공급을 중복해서 신청 가능했던 그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조건 같은 경우는 7년 이내 혼인신고하고 7년 이내 6세 이하의 자녀를 갖다 보유한 부분 이런 부분이 신혼부부의 조건입니다. 소득 기준도 있죠. 월 평균의 130% 이하 맞벌이 같은 경우 200% 이하 3억 5,400만 원 정도의 이하를 소득 기준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출산 가구는 소득 자산 기준을 완화 혜택이 존재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나 전매 제한 당연히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 대상 지역도 아니죠.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전매 금지는 3년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세입자 임대도 가능한 거죠. 지금 A1 블록 같은 경우는 전매 금지가 3년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A2 블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3년 정도 전매 제한이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627 대책이 담보대출을 사용할 경우에는 6억까지 대출을 해주게 돼 있고 추가적으로 입주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무조건 만약에 내가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6개월 내에 입주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출을 안 받고 세입자를 놓든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자가로 거주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숙에 대한 더 자세한 문의 또는 어떤 곳으로 들어가야 나중에 내 자산을 지키고 실거주 대비 투자까지 지킬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원하신다면 양부연에 꼭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부연 문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프로필 또는 아래 문의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